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조정장은 언제 오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증시가 이제 불꽃 같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상을 뛰어넘고 주식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힘든다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53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금 박스권 상단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사상 최고치에 점점 지금 다다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장에 65,70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가 힘든다고 난리인데 주식 시장은 왜 이렇게 자꾸 상승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러한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되고 언제 이러한 거품이 빠지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뭐랄까 앞뒤가 좀 어느 게 먼저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져서 경기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 돈 자체가 많아지면 경기는 일시적으로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돈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그 돈이 주식시장에 몰리고 또 주식시장에 몰리면서 돈이 이게 뭐 소비와 투자로 이렇게 돌고 돌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돈 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이 돈 양이라는 것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찍어버리면 그냥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돈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같은 장세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거의 준전시 상태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모든 게 통제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봉쇄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완만하지만 다른 어떤 나라 상황을 보면 뭐 거의 준전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통화량을 많이 푼다고 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를 버틸 수 있게 하는 어떤 버팀목이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여러분 돈이 자산이 많아지면 유동자산이 많아진다는 건 한마디로 이제 빚 내기가 쉬워진다는 건데 빚을 내기가 쉬워지면 결국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을 둬도 아예 이자가 없습니다. 요즘 1억을 예금을 해두면 한 1년에 이자가 뭐 50만 원, 60만 원 아마 이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주는 수준이라고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 1억을 은행에서 찾아서 주식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는데 뭐 갭 투자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라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은행에 놔둬봐야 돈이 계속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옆에서 봤을 때 투자가 잘 된다, 주식 시장이 좋다, 부동산 시장이 좋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용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해서라도 투자를 하고 싶겠죠. 왜냐면 대출 이자도 쌉니다. 여러분 대출 이자도 2%밖에 되지 않아요. 1억을 빌리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월로 따지면 22만 원, 23만 원. 1억을 빌리는데 22만 원, 23만 원 이렇게 되니까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억을 투자를 지금 대출을 해서 한 달에 2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부동산 아니면 주식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부동산도 가격이 오른다고 난리죠. 거기에다가 이제 주식 시장도 계속해서 돈이 돌고 돌고 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아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이 커지는 거죠. 미국도 돈이 많아지고 유럽도 돈이 많아지고 중국도 돈이 많아지는데 그럼 글로벌 증시들이 그렇듯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다우와 나스닥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폭등을 하는 거죠. 테슬라도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2200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심한 거죠. 퍼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 대비 뭐 그 수익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멈칫하면서 그러한 그 글로벌 자금들이 어디 뭐 애플이나 구글하고 아마존 말고 투자할 거 없나 테슬라 말고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눈에 띄일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이 장세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지금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금리를 올리면 이 지금 뭐 자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버블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 자본주의 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최약체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빚을 이제 턱 밑까지 그러니까 영끌 끝까지 대출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직격탄이 엄청 많죠.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관련된 사업자들. 실제로 최근에 보면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구조조정 돌입하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많은 그런 회사 관련 사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아마 줄도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황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완전히 뭐 난장판이죠. 거기는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병상도 아예 뭐 부족한 상태고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기준금리 그러니까 달러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압박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분간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에 어떤 주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이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한 번은 유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세에서는요. 우리나라가 뭐 맨날 만년 저평가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럴 때 좀 저평가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억울한 게 애플 주식 하나가 시가총액 2,200조인데 우리나라 여러분 코스피가 지금 2,500이죠. 2,500포인트일 때 여러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700조가 됐습니다. 1,70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다 해도 애플 하나보다 지금 못한 가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충분히 어떤 저평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고 당분간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뭐랄까 폭락에 대한 두려움은 당분간은 왜냐하면 폭락을 하면 알수록 아마 주식을 살려고 하는 그 대기 자금이 아마 충분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한번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 이제 하락하는 걸로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어야 됩니다. 아마 최근에 보면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봤을 때 인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제 왜냐면 주가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대세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대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정 장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